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에 주챔 업앤다운 이민 멘토. 아마 화요일은 여러분들 또 황민영 멘토님을 또 기대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또 하루 정도 좀 대신 나왔으니까 또 원래 화요일에 주인이셨던 황민영 멘토님의 이제 컨셉대로 조금 더 매너 있고 조금 더 친절하게 오늘 상담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어저께 잠시 약간 반등을 주지 못하고 좀 조정을 받아주다가 오늘은 어저께 역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 나서 위쪽으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역시나 미국 시장이 올라간 만큼 좀 올라가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런 말들에 좀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미국보다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고 미국보다 올라갈 땐 또 덜 올라간다라는 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이 조금 약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이제 미국 시장으로 많이 넘어갈래요? 국장 누가 하냐? 국장의 탈출은 지능순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저는 국내 증시에 대한 좀 매력이 좀 있고 국내 증시에 좀 빠른 좀 선순환매를 좀 잘만 이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직접 해보신 분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뭐 금투세라든지 뭐 이런 게 미국 시장에 진짜로 금투세가 있기 때문에 벌면 버는 대로 좀 세금을 좀 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침부터 제가 미국 시장 얘기를 왜 했냐? 아마도 그런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간 만큼 좀 올라가 주지 못하고 장 초반 9시만큼 또 지금 좀 장이 약간은 좀 꺼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과 실망감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 종목도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종목 장세, 그러니까 어저께만 해도 또 코로나19 관련된 진단키트주들이 또 가다가 오늘은 또 조정을 받고 오늘은 약간 또 동해가스, 대왕고래, 시추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하루하루마다 테마가 매일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여러분들이 한 테마를 갖고 있다면 그 테마에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전략을 계속해서 추구를 하는 오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2638-3985번으로 여러분들 정말 고민이 되시는 종목들 많이 접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도 요즘에 잘 받고 있죠. 샵에 3989번으로요.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허심탄회하게 제가 좀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화 상담에 앞서서 일단은 시장 상황 어떻게 좀 흘러갔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전체 3대 지수, 미국의 3대 지수는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으로 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거에 가장 강하게 하드캐리했던, 그러니까 선두주자로 나섰던 건 엔비디아의 계속되는 상승이에요. 엔비디아가 우리가 많이 떨어질 때 이런 말들 많이 했죠. 이제 엔비디아 끝났다. 역시나 테슬라, 천자가 붙으면은 주가가 떨어진다. 엔비디아도 천비디아가 된다라고 말하자마자 계속해서 떨어지는구나 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역시나 엔비디아 걱정은 우리가 감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일단은 떨어진 폼만큼 계속해서 올라가주고 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또다시 전고점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 역시나 M7 종목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의 강세가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가주고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이 나오는데 특히나 금요일 날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마 밤 10시? 밤 9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끝나고 연설이 나올 텐데 거기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 오늘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나 엔비디아의 제대로 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엔비디아의 제대로 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역시나 시가총액이 지금 10조가 넘는 기업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반도체 산업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그거에 무조건 제가 반대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반도체 산업이 지금 거품이다. 물론 반도체들이 다 지금 고점에 올라와 있는 건 맞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다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은 맞긴 맞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반도체는 지금 약간은 조심스럽지만 V자형 반등의 좀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반도체 산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 지금 이제 고점이고 이제 끝났어요. 2차 전지처럼 끝났어요. 뭐 코로나 관련주처럼 끝났어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미국의 M7 종목들,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AMD 뭐 이런 종목들이 아직은 거품이 꺼지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앞으로 AI 가속기라든지 로봇, 그다음에 챗 GPT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무조건 반도체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뭐 지금 거품론이 있고 뭐 모든 말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아직 V자형 반등이 끝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를 지금 뭐 적극 매수나 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예수금이 100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에 50만 원, 반도체에 5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를 좀 이끌어갈 만한 테마는 역시나 저는 제약바이오 테마라고 보여지고 제약바이오 테마가 오늘은 조금은 쉬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테마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좋고 그러다가 뭐 코로나 관련주들도 제약바이오에 엮이니까 또 올라가고 뭐 원숭이 도창, 엠폭스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같이 올라가 주면서 제약바이오가 계속 올라가 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숨죽이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받는다의 정의가 뭐냐? 10%, 20% 올라갔는데 오늘 10%, 20% 빠지나요? 아니죠. 전체적으로 뭐 2%, 5% 안짝으로 빠지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에 따라서 또 반대 기하급수적으로 또 올라가는 건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HBM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AI 관련된 고성능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제 대왕거래, 석유 시추 탐사의 사업자 선정이 이제 곧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화성밸브라든지 뭐 성광밴드라든지 철관, 강관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에서 계속 같이 올라가지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은 매일같이 테마가 바뀌고 매일같이 지금 주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주제에 따라서 계속해서 놓친 버스를 뛰어가서 쫓아간다라기보단 그냥 그 정류장에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약간 좀 천천히 그리고 관망적인 자세로 시장을 대하시는 게 요즘 시장에선 가장 돈을 버는 빠른 방법이다. 느리지만 빠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테마는 전체적으로 선순환이 계속 돌고 있긴 하는 장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계속해서 빠진다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올라간다 정도는 아닙니다. 이번 주 잭슨홀 미팅,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까지만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도 전혀 무방치 않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시장 뷰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희 전화 접수가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전화 상담에 좀 앞서서 잠시 쉬었다가 저희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도 토요일, 일요일 꽉꽉 채워가지고요. 오프라인 강연에 전국 방방 곳곳으로 많이 준비했으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시장에 지금 돌아가는 선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반도체 안 좋았다가 오늘 또 반도체 좋은 거 보이시죠? 거기다가 제약바이오 코로나 난리다. 코로나 원숭이도차 뭐 이런 난리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많이 생각보다 또 많이 움직여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조금 더 주식에 대해서 약간 지식도 늘리셔야 되고 공부량도 좀 늘리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은요. 물론 방송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직접 현장 가셔서 이것저것 들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김영구 멘토님 스케줄이 다 나왔는데요. 토요일 날에는 일단 오후 1시에 부천으로 떠나십니다. 부천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요일은 광주로 가십니다. 광주는 오전 11시인데요. 일요일은 오전 11시니까 광주에 계신 분들 시간 체크하셔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후 9시에는 제가 온라인 강연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그런 좀 강연회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저조차도 이길 수는 없지만 시장과 최대한 비등비등하게 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좀 하고 우리가 폭락장에서 개인 순매수가 한 4주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인들은 과연 어떠한 개인들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재밌게 많이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점심 식사도 많이 저녁 식사도 천천히 하시고 선선한 바람이 불 때쯤인 저녁 9시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의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통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영진약품 네. 3,500원에 28%입니다.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네요. 8,000원에 샀어요. 아이고, 이거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저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그쵸.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침에 네. 올라가다가 좀 내리는 것 같아서 네네네. 몇 프로는 손절했거든요. 아, 손절을 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오르네요. 영진약품은 예, 예. 혹시 아세요? 영진약품은 딱 종목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영진약품의 포인트. 글쎄요. 아. 한생제하고 그다음에 뭐 대주주가 맞아요. KTNG? 맞아요. 그러니까 영진약품은 매출액이 잘 나오고 영진약품이 어떠한 베스트 스타디셀러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제품을 잘 팔건 그거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얘는 오히려 원래 어떻게 보시면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하고 22년도엔 적자폭이 되게 컸어요. 맞아요. 거기다가 20년도에는 2천억이라는 매출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4억밖에 안 되는 게 이게 회사냐고요. 네. 근데 영진약품을 제가 정말로 2021년도에도 방송을 하고 22년도에도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영진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힘들겠지만 버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방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대주주가 KTNG예요. 예, 그렇다라는 건 KTNG가 지금 52.45%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라는 건 이 회사는 그냥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는 이기고 나올 수 있을 걸까요? 아니면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나오는 게 더 빠른 걸까요? 이기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너무 많이 기다려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기존의 비중이 얼마나 되셨어요? 한 35% 되셨어요? 예, 한 33%. 아, 그 정도 되셨어요? 약간만 덜어내셨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저는 뭐 1,900원 뭐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고 만약에 저점을 잡았다라고 판단했던 가격은 저는 한 2,200원에서 2,3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얘는 추가 매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빨리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가지고. 예. 예, 너무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많아지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진약품의 주가의 움직임을 믿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영진약품의 가장 최대 주주인 KTNG는 좀 믿을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은 살짝은 늦췄어요. 근데 한마디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일단은 얘는 상승 추세를 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에서 저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릴게요. 일단은. 거기에 물려 계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근처 3,500원 정도 근처 정도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비중 절반 정도 축소하시고 그 다음부터 지켜보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우리 예상대로 추세는 탔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진다? 2,300원, 2,200원 정도 떨어진다? 라고 하면 오늘 판만큼 다시 사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얘는 추세 탔어요. 이렇게 추세 탔다가 지금 한 2년, 3년 정도 걸렸잖아요, 사이클이. 요런 사이클들이 한번 돌아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청자의 매수 단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얘는 조금 시간과의 싸움을 조금만 더 해보죠, 우리.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얘는 좀 밑으로 내려오면 그렇게 대응하시고 올라가면은 시청자의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 축소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네. 저기 HLB 네네네. 조금씩 사서 모으라 그래서 네. 5% 샀습니다. 더 추가해가지고 전망 좀 가르쳐 주세요. 아,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95,500원이요. 아, 조금씩 사서 조금씩 사서 모으라는 얘기는 모든 네. 종목을 조금씩 사서 모으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네. 좀 괜찮은 종목을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 게 좋긴 좋은데. 아, 별로예요? 예, 어떤 게 좋아 보이셨어요? HIB? 저는 그런 거 모르고요. 내려가 있길래 네네네. 밑에서 조금씩 모아라 해서 조금 네. 모으는 조금씩 아, 모으는. 그러셨구나. 예.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괜찮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제약바이오 중에서 좀 골라 보다 보니까 얘가 그냥 좋아 보여주셨구나. 네, 그렇죠? 네, 네, 아,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럼 명심하고 예. 바로 손절하겠습니다. 얘 지금 손절할 가격이 아니시 않으세요? 거의 매수가 근처시죠? 네네네. 예, 얘가 원래 요거 보시면 요거 무섭지 않으세요? 요거 하한가 맞고 하한가 맞고? 아직 요거 잘 아세요? 못 봐요. 요때 하한가 맞을 때 HLB가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요때? 하여튼 제가 시작할 때 안 좋은 건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 좋아진다고 네. 하는 것 같아서 조금씩 살까 했는데 아.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얘가 요때 네. FDA 승인이 불발이 나면서 하한가 네, 두 네. 방을 연속으로 맞았는데요. 네. 보통 이런 기법은 있어요. 저라면은 이 자리에서 매수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HLB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FDA 승인이라는 건 모든 회사가 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한가 두 번을 맞고 얘가 주가가 정신을 차렸을 때 약간 단기적인 기법으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하한가 두 번 맞은 이 갭을 전체적으로 얘가 다 메꿔놨죠. 네. 그렇다라는 건 얘는 더 이상의 주가적인 퍼포먼스는 좀 보이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95,500원 정도 사셨잖아요. 이 네네. 단가는 상당히 애매하기도 하고 상당히 고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 전문가는 맞는데요.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늘 힌트를 드리지만 이렇게 신약 관련된 제약바이오는 웬만하면 저는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 일단은 실적이 안 나와요. 예, 신약 관련된 애들이 실적이 안 나요. 그런 게 실적이 안 나와서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신약 관련된 제약바이오주들은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뭐 줄기세포 연구하고 면역 항암 연구하는 애들의 같이 꿈과 희망에 돈을 태울 필요 없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뭐 그냥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아니면 그냥 위탁 생산하는 정말 실적이 잘 나오는 든든한 제약바이오 애들이 앞으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신성 ENG. 신성 ENG.
네. 예. 네. 2,475원에 10%. 2,475원. 네. 어떤 게 그렇게 좋아 보이셨어요? 신성 ENG가. 아, 이거 샀는 지가 네. 굉장히 오래됩니다. 뭐 한 21년도, 22년도 뭐 요때 사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잠깐 수익이 나셨다가 지금 또 못 파시고 내려온 거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그래요? 예. 그럼 얘가 어떤 게 참 매력적이셔가지고 딱 얘를 딱 집으신 거예요? 그때는 뭐 잘 모르고. 네네네. 예. 했는 거라 가지고. 얘는 원래 신성 ENG가 과거에 주가가 이렇게 쭉 하고 위쪽으로 뽑을 때는 2차 전지 테마가 붙어가지고 위쪽으로 좀 갔거든요. 예. 근데 신성 ENG라는 회사는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다 보면 얘는 좀 2차 전지 쪽보다는 약간 ESS라고 혹시 아세요? ESS? 예. 그 전기 저장 장치라고 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약간 휴대폰 보조 배터리 아시죠? 네네. 예, 그런 거를 약간 좀 크게 만든다라고 개념을 하시면 되는데 신성 ENG는 약간 ESS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식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맞죠? 네. 얘는 시청자님 매수 단가까지 기다리려면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얘를 지금 경험이 없으신 분한테 얘를 지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 방송을 참 오래 했는데 참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거기다 고점에 사신 분들에 대해서 참 어떻게 전략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얘는 일단은 추가 매수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린다라는 거는 저는 절대 결사 반대를 좀 드리고 그냥 차라리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해서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까지 좀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네. 네, 오기는 올 거는 같은데 지금 당장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기차 이슈, 그러니까 2차 전지 테마 이슈에 좀 엮여가지고 가는 친구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전기차 테마들이 좀 안 좋긴 안 좋아요. 아시겠죠? 네네. 예, 요거는 조금 기다리시다가요. 2,300원 이상 정도 오면은 그때 그냥 약간은 손해가 좀 날 수는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처리하시고 현금화하시는 게 훨씬 더 나세요. 요거는 지금 주식 얼마 안 하신 분이 대응하시기엔 조금 쉽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문자 상담을 중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나노텍이고요. 미래 나노텍 종목명을 보자마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래 나노텍 매수가가 15,000원에 30%라고 하셨네요. 물타기 할까요? 손절할까요?까지 이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을 어떤 거가 매력이 있어서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참 원래 이제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광학 필름 뭐 이쪽이었는데 기존에 얘가 이렇게 주가를 뽑았을 때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갔던 건 아니었어요. 뭐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라갔었는데 그게 꺼지다 보니까는 얘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지금 자리 한 6,500원? 6,500원 정도 자리까지 주가가 다시 내려오는 회귀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너무 고점에서 잡지 않으셨다라는 건 참 다행이에요. 근데 주가 자체는 제가 항상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면서 저점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하향 추세라는 거죠. 하향 추세라는 주가는요.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은 방금 의견 주셨던 것처럼 손절 아니면은 물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얘는 저는 그냥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자리, 기술적 반등도 거의 다 왔어요. 기술적 반등 자리인 한 12,000원, 12,500원 자리에서 그냥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리고요. 이런 종목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말자라고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다린다고 해서 15,000원까지는 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12,000원 이상 자리에서 손절 라인,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금약
82,500원에 5%인데요. 5%는 제가 8만 한 3,000원 선에서 팔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5%를 가지고 왔는데 아유 다 팔긴데 싶은 후회뿐이거든요. 아, 요거 금양 혹시 저랑 상담하셨나요, 이거? 저랑은 처음이죠. 예, 제가 금양 상담하는 거 혹시 제 방송 보셨어요? 잘 못 봤어요. 아, 제가 금양은 항상 좋게 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이거는 그 전에 이제 시청자님이 손절하실 때 다 같이 손절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5%를 남겨놨는데 아이고. 또 어느 선생님이 금량 좋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또 거기 기대를 해가지고 나눴거든요. 네, 아니 뭐 그분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틀릴 수도 네.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제가 늘 맞아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네. 떨어진다고 떨어진다고 해서 다음날 올라간 종목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공부한 역량, 그러면 제가 또 나름 연구하고 시간 투자한 저의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맞아서 떨어지면 저랑 정말 잘 맞는 거고 그게 틀리면 저랑 정말 안 맞는 건데요. 금양이라는 종목은 제가 많이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얘가 과거에 얼마였나요? 한 10,000원도 안 되던 종목이 정말 뭐 제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분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기술력이 있건 없건 이런 걸 다 차치하고 떠나서 거기에 들어가 있던 홍보 이사님 한 명 때문에 이게 정말로 급등했던 종목이거든요. 1000%가 올라갔어요, 얘가. 네. 그렇다라는 건 아직도 금양이라는 종목은 저는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양이 중간중간 뉴스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 4680 배터리가 아니라 얘는 4690인가요? 어쨌든 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기술력을 계속해서 입증을 하면서 우리는 더 기술력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거를 따지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너무 많이 아직도 고점인 것 같죠? 네. 네,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또 손절을 해야 되나 막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손절하시기에는 좀 너무 늦었고요. 그러게요. 예, 너무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손절은 네.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비중 5%밖에 안 되니까. 네네네. 또 금양이라는 게 조금은 주가가 좀 밑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일단은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이 회사가. 네. 23년도에 거기다가 지금도 주가가 지금 뭐 보시면은 계속해서 고평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얘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뭐 망하거나 없어지는 회사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23년도에 일단은 적자가 났다라는 건 상당히 아픈데 한 대 더 맞은 격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불난데 부채질한 격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비중 5%밖에 안 되니까 대응을 할 건데요. 손절이나 이런 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45,000원짜리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45,000원까지요? 예. 근데 그 네네. 자리 딱 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또 추가 매수를 바로 실행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자리를 오고 나서 그 자리에서 얘가 주가가 한 달 내지 2달, 길게는 2달 정도 얘가 그 자리에서 지탱을 해주는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게 또 중요한데요. 일단은 얘가 이렇게 좀 쏟아지는 차트로 보이죠? 전체적으로 그림 자체가. 네. 그러면서 일단 이평선들이 다 위에 있잖아요. 이평선까지는 뭐 보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긴 한데 위쪽에 보면 61선, 121선 계속해서 장기 이평선이 보이는 역배열의 그냥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점점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솔직히 더 높아요. 근데 비중 5%니까 저는 일단은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얘는 45,000원 정도까지는 떨어질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랑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예, 손절하시기엔 너무 늦었어요. 네? 45,000원 떨어지면 전화 드릴게요. 네, 그때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전화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도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강연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토요일 날 부천으로 떠나십니다. 부천에 오후 1시니까요. 부천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토요일에 이어서 일요일도 또 강연을 여시는데요. 일요일은 광주입니다. 광주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강연을 준비했으니까요. 부천과 광주에 계신 분들 주변에 좀 체크하셔가지고 시간까지 체크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 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목요일이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오후 9시에 온라인 강연회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바쁘십니다. 매일같이 주체 업앤다운 챙겨 보셔야 되죠. 목요일 날 온라인 강연회, 그다음에 뭐 주말에 강연회 이렇게 찾아가시는데요. 많이 가시면 가실수록 실력이 는다라는 거는 정말 명명백백한 일이기 때문에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참석 방법을 모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자면 일단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그냥 제 이름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셔가지고 초록색 창이 나오면 거기에 들어오셔서 제대로 라이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전화 상담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심택이고요. 심택이시고요. 네, 지금 네, 40%인데요. 40%. 네. 네. 매수가 얼마나 되세요? 36,000원이요. 비중 40%에 36,000원. 네. 언제 사셨어요, 이거? 저 21년도에 매수를 해서요. 네네. 물 타서 이 가격에 왔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해서 예. 제 매수가에 이거 매도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돼서요. 걱정되시겠다, 그렇죠?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이 늘어났구나. 네. 그럼 과거에 진짜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너무 고생 엄청 하셨겠네요, 이거. 네. 심택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그러면? 네, 자판. 네, 기판, 반도체 네, 기판. 네. 앞으로 반도체 기판이 많이 쓰일 것 같으세요? 많이 안 쓰일 것 같으세요? 반도체 기판이라는 건 보통 뭐 이제 컴퓨터에 들어간다든지 뭐 휴대폰, 태블릿 PC, 뭐 자동차 뭐 이런 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반도체 기판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정말 많이 쓰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심택이란 종목이 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나요? 라고 한다면 일단은 심택이 원래 1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네. 네, 실적이 안 좋았다가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전년도에도 실적이 적자가 나왔었거든요. 네. 나왔는데 2분기부터 얘가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예, 그렇다라는 건 얘는 기다리면은 시청자님 단가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이거? 3년이요. 3년이요? 네. 제가 정확하게 시간까지 맞춰드리면 참 좋은데 그렇게까지 해드릴 수 없는 점만 조금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짧게는 올해 연말 아니면은 길게는 내년 이맘때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정도 기다리면은 36,000원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더 떨어지더라도 얘는 겁먹을 만한 종목은 아니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심택이 만드는 게 반도체 기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로봇 산업, AI 산업,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들이 지금 뭐 HBM 반도체다 뭐다 하면서 하이닉스나 얘네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심택이라는 애는 잘 안 움직이죠, 시청자님.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심택은요, 원래 전통 반도체라고 불리는 레거시 반도체 쪽이 매출 비중이 높고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는 약간 고성능 반도체 쪽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만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멘토님 앞으로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들이 더 필요해가지고 걔네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레거시 반도체라는 건요, 앞으로 저장 장치라는 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을 때마다 더 담아가야 되는 종목이 정말 심텍 같은 종목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쨌든 비중이 위쪽에서 40%나 실으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기는 어렵고요. 요거는 매수가 근처 오면 그때 일단 비중 절반 축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추가 매수를 이렇게 정말 떨어지는 와중에 고점에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중은 늘어나게 되고 나의 평단가는 고점에서 계속해서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번에 많이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매수는 정말 고민을 더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전화하셔서 추가 매수해도 돼요 멘토님이라고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요거 앞으로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그러면 36,000원에서 비중 절반 축소 의견 드릴게요. 네.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롯데이노베이트. 롯데이노베이트. 장안의 화제였던 종목이었는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9,000원에 10%인데요. 네네네. 이게 지금 보니까 개인들만 엄청 사고 있던데 그래서 안 올라가요? 뭐 개인들만 많이 산다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건 아니고 얘가 원래 옛날 그 롯데 정보통신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원래 얘가 주로 하는 산업이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은 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얘가 삼성에는 삼성 SDS가 있듯이 롯데에는 롯데 이노베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스템 쪽, 그러니까 AI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대기업 쪽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왜 개인들이 요즘에 계속해서 사 모을까요? 왜 사 모을까요? 바닥이라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가가 4만 원, 뭐 38,000원인데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물타기 수량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물타기 수량이 끝나갈 때쯤에 얘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 저도 물타기를 할까 싶어서 낸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거죠. 개인들이 너무 사가지고 괴로워요 하는데 그 개인들에 또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나마 네. 시청자님은 다행이신 게 뭐냐? 일단은 그렇게 고민을 해서 바로 행동한다라기보단 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고민 상담을 하신 게 더 맞는 방법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저는 그렇게 높게는 느껴지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그냥 홀딩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얘가 일단은 자리는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저점에 26,000원, 25,000원짜리를 저점은 잡은 것 같은데 아직은 이평선의 배열들이 지금 역배열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혹시 이게 역배열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아시죠? 지금 보시면 제가 그럼 상세히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있는데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런 역배열일 땐 추가 매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싼 맛에는 하게 되겠죠. 만약에 싸서.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은 맞는데 네. 역배열에서는 웬만하면 추가 매수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추세를 돌렸다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요. 시청자님들이 봤을 때는 난 4만 원에 샀어, 4만 5천 원에 샀어. 근데 얘가 지금 26,000원이야 되게 싸다라고 하는데 싸다고는 할 수 있겠죠. 다만 싸다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시작하면은 그동안 이제 앞으로 보내야 되는 시간은 훨씬 더 많이 보내야 되는 겁니다. 얘가 주가가 반등이 시작돼가지고 차라리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추가 매수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나는 그 돈으로 다른 종목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얘가 아직도 땅굴을 파고 있고 이제야 자리를 잡았나?
라고 물음표가 나와 있는 종목을 굳이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가지고 비중을 더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랑 26,650원이 물론 시청자님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너 매수가 차이 많이 나요 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20%, 25% 떨어진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저점에서 잘 사셨는데 추가 매수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시면은 저는 이거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 정도까지 보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솔직히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보면은 한 33,000원 정도, 32,000원 정도까지밖에 보이진 않는데 얘가 지금 좀 이런 게 아쉬운 거잖아요. 그러면 33,000원, 3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럼 지금 비중 더 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갖고 있는 비중에서 33,000원, 34,000원 정도 왔을 때 수익 실현해가지고 나오자라고 말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뭐 해결되셨죠?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은 문자 상담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 참 신규 상장 종목은 참 상담하기 참 어려운데요. 매수가는 36,300원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했는데 얘는 신규 상장은 뻔해요. 그러니까 주가적인 패턴, 뭐 앞으로 기업이 어떻게 되고 이 기업이 비만 치료제에 엮여서 올라가긴 하는데 실적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고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신규 상장주는요, 보통은 차트로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 일단은 손절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주가가 지금 여기 55,000원짜리에서 시작을 했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반등을 비만 치료제 때문에 줬다가 또 한번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올라가지 못하고 고점을 낮춰주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패턴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25,700원짜리, 25,000원짜리 그냥 좀 러프하게 잡아드릴게요. 25,000원짜리를 저점으로 본 다음에요. 그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만약에 주가가 손절가까지 오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4만 원 이상 자리에서 수익 실현하셔서 나오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러프하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는요. 역사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약간 기술적인 패턴, 과거적인 시계열적인 자료를 분석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얘는 4만 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손절 라인은 25,000원 자리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주챔 업앤다운 화요일 제가 또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 또 자리에 나왔는데요. 오늘 좀 어떻게 그 원래 전 주인이셨던 황민우 멘토님처럼 상담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시간 동안 많은 종목 상담해 드리려고 노력했고요. 시장이 좀 난이도가 좀 많이 높습니다. 난이도가 낮지는 않아요.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내 차례를 기다리자. 조금은 느긋하고 약간은 석상 같은 마음으로 좀 끈기 있게 좀 버텨보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들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으니까요. 버텨보는 시간 가지자라고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주챔 업앤다운 이민 멘토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